안녕하세요, 명한의사입니다. 아토피 비염을 치료하다 보면 아토피 환자분들이 보통 3번의 고비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입니다. 보통 아토피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는 대부분 다 스테로이드를 쓰고 오십니다. 바로 전날까지 쓰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전주까지 쓰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많이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을 때 나는 적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이 쓴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쓴다고 하면 적게 썼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많이 쓴 경우에 속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테로이드는 한번 바르게 되면 그게 작용을 하거든요. 보통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바르면 그죠? 매일 바른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아이들용으로 처방했다라는 경우가 많아. 애들도 쓸 수 있는 연고를 처방했으니까 안심하고 쓰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애들이 썼다고 해서 안심할 만한 건 아니에요. 스테로이드제는 아이들용과 성인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단지 강도만 정해져 있을 뿐인데, 강도가 낮다고 해서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도가 약한 연고를 오랫동안 많이 쓴다면 강도가 강한 연고를 적게 쓰는 것보다 결코 좋을 순 없겠죠. 실제로 그래서 아토피 비염 같은 경우 이제 강도가 약한 연고를 오랫동안 쓴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리도맥스 같은 것들이 순하다고 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순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용한 연고가 약한 연고를 썼고, 그리고 사용량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게 되면 증상이 생각보다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뭐 10% 20% 심해지는 경우가 아니라 2배 3배 막 이런 식으로 확 올라오는 게 리바운드 현상이거든요. 리바운드 현상은 결코 조금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죠. 그리고 병변이 있는 부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없던 부위에도 랜덤하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바운드를 겪었을 때, 와, 이런 게 리바운드구나 라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비는 뭐냐면 외상입니다. 외상.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 비염을 치료하게 되면 정상적인 피부의 재생 사이클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딱지가 생기고, 그 딱지가 생긴 과정에서 각질이 두툼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각질이 뭐냐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외벽 구조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비염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각질이 점점점 두껍게 쌓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각질이 두꺼워지면 피부가 답답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피부가 재생됐을 때 우리가 피부에 딱지가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럼 딱지를 띄고 싶어요, 안 띄고 싶어요? 띄고 싶죠. 왜 띄고 싶냐면, 피부가 갑갑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띄고 싶은 거거든요. 그럴 때 각질을 자꾸 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를 긁게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피부에 각질이 다 생겨 있는데 목욕 같은 거나 이런 물을 대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각질들에 물이 배이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각질이 물에 부풀었죠. 그럼 다시 마르겠죠. 마르는 과정에서 크랙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피부가 더 따가운 느낌, 가려운 느낌 유발되는 거죠. 즉, 각질이 두꺼워지는 건 피부염이 좋아지는 과정인데, 그로 인해서 피부가 가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피부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긁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질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고비는 각질층이 형성되고 나서 각질을 긁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좋아지는 과정에서도 긁는 행동들이 증가한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걸 참아주셔야 한번 상처가 회복되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편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토피 비염에서 2차 감염입니다. 아토피 비염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불청객 같은 증상이고, 그리고 치료를 망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아토피 비염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에 의한 농가진 같은 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토피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것도 흔히 생기거든요. 근데 2차 감염이 되면 아토피 비염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증상 자체가 악화되는 그런 반응이죠. 그래서 아토피 비염이 정상적으로 치료됨에도 불구하고 2차 감염이 됨으로써 악화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지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2차 감염은 적절한 항생제 사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를 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2차 감염 자체는 아토피가 악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불청객 같은 증상에 의해서 악화돼 보이는 것들이겠죠. 성인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토피 비염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는 많이 긁는 경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긁는 경우에
2차 감염이 잘 되는데 보통 여름 같은 경우에 잘 생기죠. 땀 분비가 많이 돼서 소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이제 황색 포도당 구균 같은 게 잘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손에 의해서 긁게 되거든요. 긁음으로써 아토피가 점점점 퍼지는 그런 과정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긁어서 악화되고 퍼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 2차 감염 같은 경우는 아토피 자체가 심해진 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플러스 2차 감염이기 때문에 2차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주게 되면 아토피 자체는 굉장히 수월하게 낫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고비만 잘 넘기면 아토피는 잘 치료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세 가지 고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리바운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리바운드 현상은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나서 한 달 정도 이내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 리바운드는 한번 사라지게 되면 다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리바운드가 또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진 않고, 리바운드는 초기에만 반동 현상으로 생기는 것이고 그 이후에 생기는 건 리바운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긁는 거죠. 각질 형성에 의해서 긁는 외상들이 심해지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긁어서 악화되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감염이게 되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농가진 같은 것들, 성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균 감염 같은 것이 심해지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굉장히 망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고비들을 잘 넘게 되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